그냥 우리 팀 투구하고 같이 본다 그랬는데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아직까지 기력은 많이 하게 되면 현지 국회의원이 콘크리트니까 경찰들이 막지를 못했어. 오늘 홍문종 대표와는 어떤 방식으로? 저는 뭐냐면 3일간에 이렇게 고경성 팀장을 잡았는데 3일 수가 어떤 상황이 될지는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뭘 어떻게 하자고 해드려야 할 수 없어요. 아니 그 오시기 전에 거의 한 1시간 정도 간담회를 해버려가지고 이게 어떻게 진행돼야 될지 저는 질문을 하나도 안 했는데 제가 그냥 공개 말씀을 드리고 태블릿 좀 보고 하고 싶은 그래서 또 했던 말 또 하라고 하면 CGO워치 TV가 보게 되면 네, 상당히 피곤해 하시네요. 방송을 진행하는가 아마 공동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꽤 많은 분들이 같이 방송에 참여할 것 같습니다. 비공개로 아니 공개적으로. 네. 저 대구에서 변 대표님이 난 그래요. 그래가지고 지금 대단한 젊은이. 요즘 그 대표님 유튜브로 계속 남겨주셔서 올리는데 어떠세요? 보시면은 또 남겨주세요. 좀 아니 뭐 하도 내가 뭐 과거에 좌익했다는 것도 많이 많으니까 지금 누군가 이렇게 설명을 좀 좋죠. 네. 어떻게 6시 딱 맞춰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너무 길게 해가지고 잠깐 쉬시라 그러고 지금은 간담회로 알고 있었는데 내가 다시 이제 조정을 해서 간담회 말고 하셨으니까 내가 좀 여러 가지 혹시 뭐 토요일 특별한 그 예정은 없습니까? 현재까지 특별한 공지도 없는 것 같아요. 아니 그 본도 아직 연락이 없어. 본이 집회를 하는 자는 이게 만약 그 차이나 바이러스가 거의 좀 잦아들어가지고 그 정부에서도 집회가 허락되면 만인공동회는 계속 유지하기 의미있습니다. 오늘은 그 정청 기자가 태블릿 만민공동회를 제안을 했는데 내가 이제 보석 조건상 이제 태블릿 관련 집회를 못 하니까 그걸 지금 좀 복잡한 문제가 있죠. 어차피 기자회견 방식이라 될지 아니면 실내로 들어갈지 봐야 돼요. 예, 사실조회서가 하나 도착했다고 그러는데 그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공개하는 석상에서, 공개하는 선에서. 사실조회서가 두 개 도착했나요? 네, 그렇죠. 2개면은 우리가 한 달 반 전에 요청했던 게 같이 왔네. 계약서랑 같이. 그 자동이체 문제하고 태블릿 계약서 2개 다 도착한다고. 그러면은 옛날에는 무슨 이렇게 법원에 신청을 하면 한 달, 두 달 그랬는데 요즘은 너무 빨리 오는 것 같습니다. 법원이 즉각 해주고 원래 법원이 이제 SKT가 이제 그걸 보내면은 우리가 복사 허가를 신청하고 법원이 허가해줘야 되는데 예전에는 법원이 허가를 안 해줘가지고 복사를. 근데 이제는 뭐 바로바로 해주니까 뭐 다음 주 안에는 입수될 것 같아요. 아니 왜 그렇게 빨리빨리 한다고 보십니까? 이제는 뭐 법원도 이 태블릿 조작이 거의 확신한다. 더 눈치 볼 거 없다. 그래서 빨리빨리 오는 것 같아요. 대표님 저쪽에서 좀. 죄송합니다. 쳐주시면 오늘은 방송 거의 보면서 허리로 작성한 생각나고. 네네네.
예, 확인했는데 예, 질문 자체를 예, 우리가 이 용납부를 확인했다고 해요. 예, 확인했다고. 보고서가 보내드릴게요. 예, 제가 지금 유튜브 간다기 때문에 내가 그냥 보내드릴게요. 예. 정리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저는 조금 위에서 촬영을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촬영이 위에서 보시는 게 조금 거북하시더라도 내려주시면 고맙고요. 저도 조금 내릴게요. 괜찮아요. 여기. 그럴까요? 수시로도 별로 빠져요. 마이크 그리고 식사점님 없고. 그거 말고 카메라 놓고. 뒤에 하면 카메라 찾기가 어려워요. 반보씩만 뒤로 갈게요. 반보씩만. 네. 반보씩만 뒤로 갈게요. 제가 좀 여러 가지 상황 설명을 드렸는데요.
일단 뭐 지금 박근혜 대통령 석방하고 지금 밀접한 관련 있는 태블릿 PC 상황을 어제 저희가 그 특검하고 검찰하고 공판 검사 3명을 마포스에 고발을 했습니다. 태블릿 PC는 검찰이 조작한 게 완벽하게 다 드러났기 때문에 또 이제 계약서까지 도착을 했어요 오늘. 다음 주면 다 확인돼서 이건 단순한 JTBC 오보가 아니라 검찰과 특검이 조작한 건이기 때문에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석방될 수 있는 길은 재판 다 끝나고 사면되는 거와, 근데 전 이거는 뭐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당장 검찰이 형집행 정지를 하면 되는데 검찰이 조작한 사건이 탄핵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계약서만 확인해서 곧바로 저희가 다시 윤석열 검찰총장을 쳐들어가서 검찰이 책임지고 당장 형집행 정지하라. 그래서 석방 플랜을 제가 홍문영 대표님에게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어차피 지금 우리한테 제일 중요한 건 석방 문제니까. 그리고 지금 미통당 상황이 어제 오늘 차명진 후보하고 김대우 후보가 목이 날아갔는데 주동식 후보라고 이번에 전라도 광주에 출마한, 저도 잘 아는 분이에요. 저하고 아주 가까운 분인데, 아니 미통당에서 광주에 출마했다는 얘기는 당선되려고 출마한 게 아니잖아요. 광주 출신으로서 광주의 진실을 얘기하겠다 해서 광주 사람들 정신 차려라 이런 정도 얘기를 한 것 같고, 오늘 지금 또 날아갈 것 같아요 주동식 후보가. 아니 이러면은 도대체 보수라는 데는 바른 말 하면 무조건 목이 날아가는, 아마 홍문영 대표님도 처음 봤을 거예요. 선거 뛰는데 뭐 선거 일주일 남겨놓고 당 지도부가 후보들 뒤에서 그냥 목을 쳐버리는. 그래서 지금 저희 쪽도 여러 명 이제 우리 좀 보수 쪽 생각 있는 분들이 이제는 더 이상 미통당은 안 되겠다. 뭐 지역은 제가 볼 때 수도권 참패는 자기들이 잘못해서 참패한 거고, 비례를 미통당이 저 상태에서 비례를 뭐 한두 개, 두세 개를 더 가져가는 게 대한민국이나 보수에 무슨 도움이 되냐. 똑같은 사람은 또 들어올 텐데 어떻게 해서든 이 탄핵 무효와 아주 강한 우리 보수 노선 추정할 수 있는 친박 신당 쪽으로 표를 돌려달라. 그러니까 오늘까지만 해도 미통당을 찍고 싶은 사람이 이제 좀 깨달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죠. 저기다가 국회의원 수르면 3-4명 더 줘봐야 무슨 의미가 있겠냐. 이런 여론을 이제 만들어 나가겠다 저희가. 네, 그렇게 좀 홍문정 대표님께 좀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박근혜 대통령이 여기 계시는 가장 큰 이유는 태블릿 PC 때문에 아닙니다. 근데 우리 정말 전희준 대표가 그 어려움 속에서도 저는 하여간 그 전희준 대표가 말씀하실 때마다 깜짝 놀라요. 야, 저런 일들을 어떻게 밝혀냈을까. 정말 저희가 국회에 있으면서 검찰이라는 데가 정말 말 안 듣는 데거든요. 뭘 하나 서류 하나 내라 그러면 서류 안 내는 데고, 맨날 그 애들 말마다 쌩까는 데인데 그 서류를 다 일일이 확인하고 찾아내고, 그래서 저놈들이 조작했다는 걸 밝혀냈다는 거는 정말 우리 모두 박수 칠 일입니다.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그리고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께 정말 오늘 기쁜 소식을 또 전해드려야 되지 않을까. 아까 이제 병원에 가셨는데 좀 있으면 오실 겁니다만, 사실은 우리 대통령께서 변희재 대표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을 계속 일일 보고 받고 계셔요. 그래서 대통령님이 지금 태블릿 PC가 어떻게 되고 있다, 지금 변희재 대표가 무엇을 하고 있다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변희재 대표가 정말 대통령 석방하는데 1등 수훈갑이 되리라고 저는 믿어 싶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변희재 대표가, 내가 변희재 대표께서 이렇게 많이 도와주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은혜를 갚아야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하여간 대통령 석방시키는데 우리가 앞장서서 같이 하자. 그래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정말 이 시대에 그 의인이다. 정말 무릅쓰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마다하지 않고 이 일을 수행해 나갈 때 감방까지 갔다 오셨잖아요. 이 나쁜 놈들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즘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정말 나쁜 놈들은 바깥에 있고 정말 좋은 사람들이 감방가 있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그렇게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변희재 대표께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또 우리 전 대표님 때문에 우리 대통령께서 석방 못 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미통당이 정말 보수 우파처럼 행동을 하고, 보수 우파에 정말 자기들이 제일 많으니까 자기들이 맨날 보수 우파의 맏형이라 그러는데 맏형 노릇을 좀 해야 되는데 하는 꼴마다 정말 그 차명진 같은 경우도
뭔 말을 뭘 잘못했다고 있는 사실을 그냥 적시하는 걸 가지고 그걸 후보를 박탈한다는 얘기예요. 저는 오늘 그 주원식 후보인가 그분 얘기 또 처음 들었습니다만은 말도 안 되는 짓들을 이렇게 하고 있어서 우리 보수우파 국민들이 어떻게 그 사람들을 믿고 보수우파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비례는 여기다 한 명 더 해주려면 저희한테 7%를 더 해주시면 저희가 6명, 7명의 국회의원이 더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변희재 대표와 함께 타블렛 PC 진실을 위해서 싸움하고 대통령 석방을 위해서 앞장설 수 있는 거죠. 우리 변희재 대표님께서 정말 이 앞장서 주시고 또 특별히 우리 당의 그 제 첫 번째 공약이 대통령 석방이거든요. 그거를 달성할 수 있도록 우리 변희재 대표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아까 제가 유튜브 여러분들 계시는데 굉장히 잘난 척하고 그거 석방 될 것처럼 얘기했잖아요. 변희재 대표 믿고 그런 겁니다. 변희재 대표. 근데 아까 와서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변희재 대표가 그걸 다 밝혀낸 걸로 보니까 이거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청와대 갔을 때 청와대 자기들은 다 내보내주고 싶은데 윤석열이가 안 해준다고 계속 그러더라고요. 청와대하고 윤석열이하고 긴장관계 지금 조금 잘못되면 이제 윤석열이 저희 또 감방 갈지도 모르겠어요. 뭐 저 공수처라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 잡아다가 지들 마음대로 막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래서 윤석열이가 사실은 계속해서 대통령형 집행정지를 안 해주고 지금까지도 안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보기엔 이제 지들이 잘못한 일 때문에 이제는 형 집행정지를 안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이르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태블릿 조작에 윤석열이 직접 개입은 안 한 것 같은데 문제는 특검 당시 직책이 수사팀장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안 했다 하더라도 본인이 태블릿 수사를 지휘하고 이 도장을 찍은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책임을 안 질 수가 없고요. 그리고 제가 구속당할 때 윤석열이 서울중앙지검장인데 제가 서울중앙지검에서 의해서 구속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건에 걸려있기 때문에 지금 다 정리한 다음에 윤석열 대검찰청에 들어가서 저희가 좀 세게 이 집회 등을 할 겁니다. 뭐 당신이 했든 안 했든 직책 자체가 이 태블릿 조작에 있는 사람인데 즉각 태블릿 수사를 하고 태블릿으로 촉발된 대통령 탄핵과 구속 사건에 대해서 일단 책임지고 형집행정지를 해라. 여기 아마 총선 끝나고 4월 말 안에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황문정 대표님께 말씀드렸는데 친박 신당이 원내 들어가면은 이제 저희는 장외에서 싸우는 거죠. 이렇게 소통을 해가지고 최단기간에 박 대통령 석방을 시켜낼 겁니다. 우리 변희재 대표님 하시는 일에 저희가 하여간 친박 신당이 온 당력을 총집권해서 집중해서 저희가 대통령 석방하는 자리가 앞장서겠다. 아까도 제가 건방 떨은 이유가 우리 저 변희재 대표 믿고 그런 건데 변희재 대표께서 이렇게 다 밝혀놓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아무리 대통령을 더 구속하고 싶어도 구속하지 못할 그런 형편의 지경에 이르렀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정말 우리 변희재 대표님께 감사하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모든 당력을 집결해서 우리 변희재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 구출하는데 앞장서서 그 일을 담당하는데 우리가 모든 당력을 집결하겠다. 저희에게 의미 있는 그 국회의원들 만들어 주십사. 그러면 여러분들 대통령 여기서 태극기 들고 나오고 여러분들과 함께 애국가 부르고 만세삼창하고 청와대를 향해서 전진하고 이거 할 수 있다. 제가 그 말씀을 감히 드립니다. 질문 하나 해보겠습니다. 땅끝TV입니다. 오늘이 단식 5일째인데 가장 힘든 시기라고 알고 있습니다. 건강 운영하시느라고 친박신당이 제도권에 진입하면 제일 먼저 태블릿 PC 특검 발의할 의향이 혹시 있으십니까? 저희가 공약 1번이요. 대통령 석방이거든요. 네. 대통령 석방을 하려면 타블렛 PC 특검을 해야 되겠네요. 네. 태블릿 PC 특검을 저희 선거 공약으로 첫 번째 선거 공약으로 삼겠습니다. 예. 그 대통령 석방 결의안 발의 60명 그 받은 거 그거는 지금 휴지 조각이 됐는데 네. 그거 소위 말해서 파리라고 이해해도 될까요? 진정성이 전혀 없었던 것 같은데. 제가 그 당시 미통당에 있을 때 제가 이제 83명을 각 국회의원 방에 들어가서 제가 죽인다고 그러고 받았거든요. 근데 그때도 형집행정지를 안 해줬죠, 윤석열이가. 그때는 중앙지검장인가 아마 그랬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하여간 어찌되었든 이것이 국회의원들이 몇 명 사인해서 뭘 어떻게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뭐 그때까지 자기가 검찰총장 짓을 하고 있을지 어떨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자기가 그것을 하겠다는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도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제가 했어요.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 문재인, 내가 평소에 대통령이라고 부르지도 않는데 대통령 상가에 가서 대통령, 우리 박근혜 대통령 석방해달라고 그렇게 간곡히 말씀을 드렸는데 내가 저 책상도 넣어주고 내가 병원에도 보내주고 근데 니네들 미통당에 있는 국회의원들 아무도 얘기하는데 당신 혼자 얘기한다고 내가 그거 들어줄 거냐? 이런 뉘앙스로 얘기하는데 제가 정말 속통이 터졌는데 말이죠. 지금 자기들이 해줄 수밖에 없는, 이게 태블릿 PC가 지금 완전 조작이라는 게 밝혀지면 자기들이 잘못됐다는 게 드러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고는 저희가 아무리 목이 터져라 외치고 국회의원 몇백 명이 사인을 해도 저놈들이 지금 내줄 태세가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쾌거는 엄청난 박근혜 대통령 석방에 키가 되는 것이고, 우리 여러분들께서 우리 친박신당과 우리 베이지 대표가 대통령을 확실하고 분명히 꺼내낼 수 있다. 우리에게 의미 있는 자석을 달라, 석을 달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변고문님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정치공학적으로 봤을 때 선거 기간 동안에 당 대표님이 이게 단식 투쟁을 한다는 게 예전부터 혹시라도 있었는지, 또는 이 정치공학적으로 어떤 판단을 하고 계십니까? 상식적으로는 지금 상식적인 선거면은 뭐 홍 대표님은 지금 선거운동을 해야지 이게 단식할 때가 아닌데, 하여튼 뭐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저는 모든 사안에서 상식적으로 돌아가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여당이건 야당이든. 지금 이 선거판도 보세요. 아니, 후보가 열심히 뛰는데 당 선대위원장이 후보 목을 치는 걸 내가 진짜 본 적이 없는데, 날리는 거를. 그런 짓들까지 하니까 정상적으로 이 친박신당 같은 경우 이 취지를 알리는 방법이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온날이 코로나까지 덮쳐가지고 어떤 식으로든 이 친박신당이 어떤 일을 할지를 알려야 되는데, 알릴 방법을 볼 때 찾으신 것 같아요. 뭐 어쩔 수 없이 이런 걸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변 대표님한테 한번 말씀드릴게요. 한동안에 친박신당하고 좀 갈등 있는 모습을 한번 보이셨어요. 예. 근데 그게 다 해소가 되셨습니까? 나는 결정적으로 제가 그때 아마 여기 배진도 오셨는데, 여기 서청대에서 제가 기자회견을 대통령한테 이제 태블릿 잡았다고 기자회견 다음 날에 제 출마 기사가 연합에 나갔는데, 거기에 친박신당에 의하면 돼 있어가지고 이제 그 부분 돼서 제가 이제 굉장히 이제 민감했었는데, 그게 이제 친박신당이 한 게 아니고 연합에서 자체로 썼다는 게 확인됐기 때문에, 그래서 오해 없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 오해는 다 풀렸어요. 연합에서 그렇게 다 확인했습니다. 아까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 여당도 마찬가지, 여당은 물론이고요. 야당에 지금 개헌 세력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이 사람들이 박근혜 대통령 그 이른바 친박 공천에서 완전히 그 몰살시켰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복구 가고 싶어 해요. 이번 선거가 이 거대 여당과 야당 두 사람이 짝짝꿍해서 선거가 끝나버리면 그 다음에는 박근혜 대통령 석방 문제는 아무도 거론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조바심이 있어서, 제가 선거도 선거지만 대통령 석방하겠다고 얘기한 사람이 대통령 석방해야 된다라는 거를 국민들한테 꼭 알려야 된다. 우리가 지금 표 얻으러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대통령 석방이 중요한 것이다. 지금 이 시대에, 지금 이 시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가장 잘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이런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해서 제가 이 길을 선택했습니다. 친박신당의 그 최종 목표 의석수는 어느 정도로 예상하십니까? 많이 주십시오. 다다익선입니까? 네, 많이 주십시오. 그래도 나름대로 생각하시는 게 있을 텐데 어느 정도? 많이 주십시오. 늦게 오셔서 모르시는 모양에 아까 최하 7석인 걸 모르시는 모양에 알면서 일단 이거는 있는데, 자, 오늘 대표님께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메시지는 통합의 메시지였습니다. 네. 자, 그 통합의 메시지는 미래한국당, 미래통합당에서 벌써 다 찢어버렸고요. 자, 그 김종인이가 들어와서 지금 선거판을 그리고 있는데, 우리 보수, 애국 보수를 떠나서 범보수 보수파가 이번에 미래통합당에게 벌을 내릴까요? 아니면 투표에서 승리를 안겨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대통령께서 미래통합당이 얼마나 마음에 안 드시는지 많으시겠어요. 그 나의 정치 일정이 끝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나 탄핵한 거
이놈들 잘못한 거 내가 다 안다. 그런데 지금은 문재인 정권 끌어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은 가만히 좀 참고 있을 테니까 문재인 정권 끌어내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저희가 문재인 정권이 지금 바로 저 앞에 있는데 미통당하고 자꾸 싸움하게 되면 결국 우리 아군끼리 피해가 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미통당 하나도 마음에 안 들지만 그래도 거기 살아있는 몇몇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찌되었든 이번 4.15 총선에서는 미통당이 바보짓만 안 했으면 제가 보기에 우리 모든 이런 애국 세력들이 같이 미통당하고 같이 갔으면 미통당이 지금보다는 훨씬 더 좋은 선거를 거둘 수 있었을 텐데 좋은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미통당이 박근혜를 스스로 차고 그렇다고 그래서 저희들까지 미통당을 100개를 찰 수는 없는 거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뭐 지역은 미통당 찍고 비례는 찍지 마세요. 비례는 찍지 마세요. 비리는 비례 11번. 비례는 찍지 마시고 비례는 저 11번 하고 19번 하고 이렇게 논아서 찍으면 되겠네요. 예.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박근혜 대통령은 친박당에 있습니다. 험지 지역구 사선을 역임하셨는데 이번에 그 비례를 선택하실 때는 나름대로 심사숙고를 하셨을 텐데 지금도 그 결정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여러 번 만족하십니까? 말씀드렸는데요. 그 이제 유영하 변호사가 저하고 마지막 교신할 때 대통령의 뜻은 어차피 이제 당을 만들었고 대통령께서 이름도 지어주시고 대통령께서 엠블럼도 만들어주시고 색깔도 만들어주셨는데 우리가 어차피 선거를 해야 되는데 대통령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역에서는 출마하지 않는 게 옳겠다. 특히 당대표가 거기 나가서 미통당 후보하고 치고받고 하고 있으면 그게 대통령의 뜻하고는 관계없는 그런 선거가 될 가능성이 많겠다. 그래서 저희가 후보가 굉장히 많은 후보가 있었는데 그 거의 모든 후보를 다 내렸고요. 그리고 우리가 비례를 선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혹시 잠시요 정치적인 거 벗어나서 가족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네. 지금 효자라고 소문나신 우리 홍 대표님, 네. 지금 이 장면 어머니가 보고 계실까요? 지금 5일 만에 반쪽이 되셨어요. 예. 5kg밖에 안 빠졌습니다. 뭐라. 저기 아니, 우파전사TV입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님 메시지가 나왔었잖아요. 네네. 또 우리 광화문에 태극기 세력들이 똘똘 뭉쳤으면은 네. 거대 야당으로 뭉치라고 저 국민들께 호소를 했겠습니다. 네. 그래도 태극기 세력들이 똘똘 뭉쳤으면은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이 거대 야당으로 뭉치라고 호소를 했겠습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일말의 책임이 있습니다. 예, 일말의 그리고- 책임이 있는데 사실은 이 태극기가요. 이 기독당은 기독이 있고요. 저희는 그 박근혜 대통령님이 계시고 또 다른 태극기는 조은진 대표가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게 미묘한 차이가 있는데 그거를 서로 이렇게 합친다는 것이 죄송합니다만 잘 못됐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과정이 여러 과정이 있었는데 다 저희가 불민해서 그런 건데 그러나 이제는 야단 그만 치시고요. 야단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는 더 예. 지금 이 지역 민심들이나 우리 예. 태극기 인파들이 엄청 많이 광화문에 모였었잖아요. 그런데 항상 지금 이제 선거도 이제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고 투표를 하는 사람들이 거의 국민 90%가 지역에서 일을 하고 아파트에서 가정을 지키고 하는 분들이 대부분 90% 가까이가 이제 각자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이었습니다. 그죠? 근데 우리 태극기 세력들이, 태극기 애국자분들이 제가 광화문에 나가보더라도 솔선수범해가지고 이 나라를 살리겠다고 다 태극기를 들고 나오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네네. 그런데 우리 각 단체들, 각 리더들, 지금 야당에서는, 여당에서는 거의 한 목소리로 단합이 거의 돼 있어요. 그죠? 옛날부터 꾸준히 한 목소리로 단합이 돼 있는 상황으로 밀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태극기 단체 리더분들, 정치 리더분들, 각자 기득권을 만들기 위해서든 어떻게든 광화문에 나오고 각자 다른 말이었습니다. 한미동맹 강화, 사탄파 척결, 문재인 퇴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무효,
이 목소리가 나는 우리 리더분들이 각 단체 리더들을 모여가지고 한 목소리가 나올 수 있게 해야 전 국민들한테 이 말 뜻을 표현이 되는데 각 단체들이 온통 분탕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현재 지금 이제 선거가 이제 며칠 남지 않았잖아요. 이런 데 대해서는 어떻게 공감하실 것 같습니까? 원래 민주주의가 말이 많은 데고요. 그리고 사실은 잘 그분들 하시는 말씀을 잘 살펴보면 결국 우리가 한두 가지로 그 탄핵 무효랄까 또 박근혜 대통령 무죄 석방이랄까 이렇게 한두 가지로 수렴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좀 달라 보이지만 사실은 한두 가지로 수렴되고 있는 거고요. 우리 이제 국민들이 현명하시니까 그 수렴되는 단어 중에서 또 각자 이렇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을 국민들이 잘 이해하시고 문재인 정권 끌어내리고 대통령 석방하는데 우리가 총력을 기울이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제일 한탄스러운 게 이 국민들이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게 제일 문제였던 것 같아요. 이해를 꼭 못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은데. 이번에 그 잠깐 친박신당 지역구에 출마하신 분들 계십니다. 네. 솔직히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지금 지지율이 지지부진한 게 사실입니다. 지금 네네. 당대표로서 그분 힘내라고 지역구에서 열심히 계시는 분들에게 네네. 위로의 말씀 한번 부탁드립니다. 사실은 이제 대구에 같은 경우에 박성문 의원은 그 두 분 다 사선 의원이잖아요. 김부겸 주고요. 그런데 이 사탄파들은 그냥 놔두면 안 되겠다. 내가 이거 온몸을 불살라서 두 사람을 떨어뜨리겠다 그런 분 다 계시거든요. 주호영 의원님 화이팅 외치고요. 또 저희가 사실은 저기 청주에 한 분 계시고 이 강남에 한 분 계십니다. 그런데 조혜정 후보라고 또 주세진 후보라고 두 분 계시는데 그분들도 오랫동안 그 태국 전사로서 태극기 활동 열심히 하셨고 박근혜 대통령 위해서 열심히 하신 분들인데 워낙 공천이 잘못된 공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거기는 공천을 했는데 하여간 그분들도 힘내셔서 꼭 좋은 그 성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그 변 대표님 같은 경우는 그 태블릿 PC 조작이 밝혀졌음을 대통령님께 두 번째 서신을 보내셨는데 홍문종 대표님은 혹시 서신 보내고 계신 게 있습니까? 저희는 뭐 매일 일일 보고 형식으로 대통령님께 우리가 매일 뭐 하고 있다는 걸 보고 말씀드립니다. 짧게나마. 혹시 그 지금 전해 들을 수 있는 건 유영아 변호사밖에 없는데 네. 혹시 그 사이드로라도 혹시 그 전달받은 내용에 대해서 혹시 들으신 내용은 없습니까? 죄송한데요. 유영아 변호사가 이제 대통령께 저희가 이제 친박신당으로 와서 유영아 변호사가 출마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대통령님께서 이번에는 유영아 변호사한테 쉬라고 그러셨대요. 그래서 유영아 변호사 그 이후에는 정치적인 대화는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예. 그 박근혜 대통령님이 이제 마지막 메시지가 한 번 나올 것 같습니까? 아닌 것 같습니까? 안 나올 것 같습니다. 나올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일반적인 애국 국민들 생각을 한번 좀 풀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그 유영아 변호사 또 의심하는 누처리들도 꽤 많이 들었습니다. 그 우리 홍 대표님이 생각하는 유영아 변호사의 믿음도는 1에서 100으로 봤을 적에 어느 정도 믿음성을 갖고 계세요?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만은 유영아 변호사가 당원 1입니다. 1번. 당원 2번이 홍문정이고요. 당원 1번이 유영아입니다. 옛날 20년 전에 맨 처음에 유영아 변호사가 대통령 당원이었거든요. 대통령님께서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은 옆에 두시질 않으시죠. 아마 물론 이제 그분도 정치하는 분이고 또 그분도 대통령 말씀을 나름대로는 소화해서 사람들한테 전달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유영아 변호사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도 유 변호사가 뭐라고 얘기할 때 섭섭하고 마음에 안 들고 좀 왜곡하는 것 같고 그럴 때가 저 역시도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대통령 뜻을 거스린다든지 아니면 대통령 뜻을 거짓으로 왜곡한다든지 그러진 않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럼 수치로 표현한다면 몇 프로 계십니까? 글쎄 그거는 수치로 글쎄 유영아가 제 동생인데 나중에 형이 누구밖에 안 되냐고 또 막 뭐라고 그럴 것 같아서 말씀드리긴 그렇습니다만은 하여간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많이 신뢰하고 제가 좋아하고 그렇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변 대표님은 이번에 그 친박신당이 어느 정도 성과를 내리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글쎄 원내 진행은 무난하지 않을까. 네. 네, 원내 진행은 뭐 무난하게 돼서 거기서 플러스 알파 되지 않을까. 그 비례대표 쪽으로 그렇죠. 네, 네. 원내 진행은 별 무리 없을 거라고 보고. 친박신당에서는 이번에 지역구는 하나도 안 냈습니까? 아까 말씀 나왔어요. 그 거기도 역시 우리 저 변희재 대표님께서 아주 가까운 저 친구분이 계세요. 오경훈 사무총장이라고 그 6번이거든요. 그래서 6번까지는 당선될 거라고 최소한 맨날 그러고 그 계시죠. 얘기였는데 예, 이 정도로 네, 이제 쌀쌀해서 많이 피곤하시니까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아이고, 사장님들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대통령이 금방 나오실 것 같으네요. 오늘 여기 가실 때 또 말씀드리고. 예, 아이고. 여기 잠깐 있다 가시고. 예. 계시죠.